우리나라 시장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루트가 나오게 되냐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 번째, 근데 이 세 가지 조치 중에 그 어떤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만 지켜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자,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작살났죠? 자,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지금 밑으로 남아있는 구간이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 지수 앞으로 더 빠지려면 앞으로 한 10%는 더 빠져야 돼요. 70포인트는 더 빠져야 돼. 내가 봤을 때는 7, 8%는 거의 빠진다고 봐야 되고, 아직 설령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코스닥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닥 저점이 712로 잡아져 있잖아요. 여기 구간이란 말이야. 그죠? 712로 잡아져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수가 더 빠져가지고 여기를 깨버리는 거야. 여기를 깨버리고 쭉 더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월봉 차트 기준으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모습이야. 근데 내가 걱정하는 모습은 뭐냐면 이게 나올까봐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수가 미친듯이 떨어졌다가 꼬리 만들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월말 기준으로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점은 깨지 않는 거야. 저점은 여기 수준에서 지켜주는 거야.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한번 밀리고 나서 이 모습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요. 왜냐? 지금 상황이 시장에 있는 모든 환경들 자체가 호재가 1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문제, 자고 일어나면 환율 문제, 자고 일어나면 천지에 안 좋은 소식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엄청난 폭락이 한번 와요. 폭락이 한번 오고 나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지수를 712를 한번 터치를 해줄 거라 보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가 있다고. 아직 절대 매수 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70원이에요. 1370원입니다. 1370원. 어제 1360원도 높다 그랬는데 간밤에 10원이 또 올랐어. 환율에 대한 공포가 끝나지 않은 이상 시장은 쉽게 반등 절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은 무조건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단타로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 왜? 우리가 완전히 매매를 손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단타라도 조금씩 하면서 용돈벌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타는 조금씩 하더라도 큰 돈 들어가는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갔다 가다가는 700선 한번 깼다가 650까지 밀렸다가 650에서 꼬리 만들고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 시장의 바닥은 보통 어떤 세 가지가 나오게 되냐면,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루트가 나오게 되냐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 번째, 국민연금 투입. 국민연금이 주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돼요. 방어하려고. 그 다음 두 번째, 기관들, 외인들 공매도 6개월간 금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미 통화 수합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보통 다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시장이 바닥이에요. 08년도 때도 그랬고 재작년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세 가지 조치 중에 그 어떤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만 지켜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자, 장치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2650원 버킷 스튜디오 목표가 2730, 손절가 2470, 9시 2분. 디젠스 1870원, 디젠스 1870원, 목표가 1930원, 손절가 1740원. 자, 오늘 버킷 스튜디오와 디젠스 두 개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VIP 강의 영상 찍기 시작했어. 지금 VIP 강의 영상 찍기 시작했어. 장투로 볼만한 종목 뭐 있냐고요? 무조건 저는 여러분들 장투로 본다 그런다면 1차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2차전지 보여는 게 2차전지. 진짜 2차전지 여러분들 2차전지 목숨 걸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향후 10년간 2차전지만큼 대한민국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은 없어. 2차전지 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기술도 2차전지 종목이긴 하지만 저 하나기술 5만원대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미친듯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하나기술 공부하라고. 하나기술만큼 매력적인 종목들이 또 있어요. 찾아보면. 내 눈에 가시권에 들어온 것만 한 3종목 나오던데 보니까. 조만간에 VIP 회원분들은 지수 지금 떨어지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지수 떨어지고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찾아놓은 종목들 바로바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나 마나야. 지금 들어가면 모레 지수 자빠지면 또 종목들 다 짜그라질 건데 떨어질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가냐고. 지금 못 들어가요. 종목이 없어서 제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수 떨어지면 싼 가격에 들어가려고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니까. 2차전지 쪽 공부 한번 해보세요.
내 지금 하나기술만큼 내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한 3종목 나왔어요. 그거 하나씩 우리 VIP 회원들한테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참고 매매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세요. 자율주행은 아니야. 자율주행은 아니야. 수소차 아니야. 전기차고 2차전지 봐야 돼. 자, 일단은 버킷부터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종목 이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게 뭐냐면, 저라고 모든 종목을 들어가서 매일마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제 방송 뭐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라고 모든 종목을 들어가서 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분석한 대로 가고 그러진 않아요. 때로는 저의 분석이 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종목이 안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제가 종목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여러분들에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 종목이라는 거는 원칙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 종목을 왜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나는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정확한 원칙이 있는다 그런다면, 설령 그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나오고 나중에 내가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손절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손절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손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다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버킷을 아침에 보자마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목 검색식을 제 거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저도 만들어서 쓰는데, 거기에 종목 검색식에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였고, 기본적으로 자,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거래량과 갭 상승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버킷 스튜디오 보면 알겠지만,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고 있죠. 전일 거래량이 660만 주인데 현재 9시 33분 시장 열린 지 33분이 지났는데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의 300만 주밖에 안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적게 터진 거래량은 아니지만 제가 만족할 수준만큼의 거래량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침마다 제 종목들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간 되면 전일 거래량을 이미 뛰어넘어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전일 거래량의 2배, 3배 정도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종목 버킷 스튜디오는 거래량이 현재 안 터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컨택을 한 이유는 뭐냐, 거래량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터져주고 있지는 않지만 차트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괜찮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점수를 100점을 매긴다 그런다면 거래량 20점, 갭 상승 30점, 그 다음에 차트 5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비록 거래량의 점수는 낮았지만 내가 보는 차트의 모습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점수를 더 많이 주고 버킷 스튜디오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차트 점수를 왜 많이 줬느냐, 저는 버킷 스튜디오가 뭐 하는 종목인지 몰라요. 단타 보는데 우리는 결국은 3%를 보고 짧게는 2.5%에서 3.5%의 이 사이를 수익을 짧은 시간에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일일이 분석하다가 매수 타이밍 다 놓쳐요. 내가 본 거는 뭐냐면,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자빠지고 나서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 시점, 그리고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최소 3%에서 4%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뭔 차트가 좋았느냐, 자,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오늘 전일 거래량이 660만 주예요. 오늘 만약에 버킷 스튜디오가 거래량을 실지 않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전일 거래량 또이또이한 수준이거나 전일 거래량보다 좀 못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2%대 1.5%대 이런 데서 마무리가 된다, 이거면 내일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오늘 거래량을 안 터트리고 애가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마무리가 된다 그런다면 내일 치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지금 버킷 스튜디오에서 가장 봐야 될 거는 어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어제 차트가 중요한 자리냐, 자, 여러분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땠어요? 나락갔죠? 코스피야 뭐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하락폭 자체가 컸어요. 그런데 버킷 스튜디오는 양봉을 만들어놨어요. 더군다나 전일 종가보다 더 뛰어나서 3일선과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위로 올려놨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갭으로 뛰어났어. 이거는 뭐냐, 주가를 여기서 안 뺀다는 소리예요. 한 번 더, 자, 보통 주가가 상승이 나온 종목들, 이런 차트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져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만들어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또는 설거지 자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지금 버킷 스튜디오가 그 자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어제 버킷 스튜디오가 어제 양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음봉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지. 오늘 자리에서 얘가 갭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 거야. 근데 갭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조만간에 한번 위로 치겠다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버킷 스튜디오를 들어간 겁니다. 나는 그렇게 그림을 봤어. 그렇게 가야 될 자리니까.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를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젠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젠스 여러분, 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돼. 주가를 더 이상 밑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그림이 보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디젠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차트 말고 어제 차트 한번 봅시다. 어저께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디젠스도 보시게 되면 버킷과 똑같은 이유예요. 자, 버킷이 어저께 방금 설명했다시피 어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양봉이 나왔어, 안 나왔어? 양봉이 나왔지. 자, 디젠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얘가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게 며칠째예요 지금? 1, 2, 3, 4, 5일째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서. 1, 2, 3, 4, 5.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오늘 또 갭을 띄웠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중요한 자리예요. 이거를 하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교육을 한번 해드렸는데 디젠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야? 바로 전 고점 자리야. 전 고점이 얼마예요? 1930원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자리에서 높이가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돼. 이게 뭔 말이냐? 자, 지금 현재 구간을 놓고 보았을 때 3.63%밖에 안 빠져있는 구간이야. 이거는 높이가 전고점의 높이와 현재가의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전고점을 그냥 뚫고 날아가는 자리야. 이해 가죠? 근데 만약에 이 높이가 이 전고점의 높이와 현재가의 높이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 아직 20%가 남아있다? 15%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 뚫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굉장히 많은 수급이 필요해. 이해 가죠? 근데 디젠스를 보았을 때 얘를 뚫어내기 위해서 전고점의 높이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디젠스가 거래량에 동반을 하지 못하면 일단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가 일단은. 근데 얘가 만약에 오늘 거래량을 전일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는 전일 거래량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리만 이렇게 오늘 2%대에서 3%대에서 자리만 만들어주고 끝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갭으로 떠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전고점을 뚫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 그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들어간 거예요. 야, 그나저나 하나기술은 고점에서 진짜 잘 버티네. 하나기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면 돼요. 고점에서 진짜 잘 버티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기술은 15만원 간다고 봐요. 하나기술은 15만원 간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5만원대부터 미친듯이 외쳤던 종목인데 작년 12월 달부터 내가 주가 쌀 때 사라, 주가 쌀 때 공부해라, 올라가서 7만원 올라가서 나중에 10만원 구간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싼 가격에서 조금씩 사 모아라, 돈 있을 때마다 그냥 사 모아가면 된다, 15만원까지 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언제쯤 하나기술이 15만원 갈까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하나기술이 15만원 언제쯤 갈지 알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내 전재산 다 털어갖고 한 100억 넘게 사버리지. 하나기술 종목의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그만큼 종목의 가능성을 본다는 거지. VIP 가입 문의는 1833-60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833-6014로 전화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안녕.